꿈을 잊은 그대에게 행복은 없다. 여러분의 꿈을 펼쳐드리기 위한 무엇이든 펼치는 라디오 펼쳐라의 날PD 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아,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장마가 이렇게 온 날. 네. 아유, 다들 힘드실 텐데 오시나. 예. 그러니까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왔습니다. 이 방송하려고. 예. 네. 이따가 뭐 저녁에 한번 부침개, 파전, 막걸리 예. 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얼른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1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1부는 예, 충청도 이슈. 뭐뭐 이슈 예. 이슈 이슈. 이슈를 펼쳐라. 네. 예, 한 주의 어떤 이슈, 뭐 사회적 관심사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세상 사는 맛 이런 거 한번 좀 느껴보려고 저희가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자, 이번 주 이슈는 도시락 아시나요? 알죠. 어머니가 싸주시는 거 말고 도시락 라면. 예, 네. 그 편의점에서 팔잖아요. 네, 팔도에서 나온 거. 네. 그 또 러시아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거기, 하더라고요. 네, 초코파이랑. 예, 거의 알죠, 뭐 네. 국민 간식 맞아요. 뭐 이 정도 느낌.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요새도 많이 팔리겠죠? 네. 그렇죠. 예. 뭐, 거기서 또 보통 사이즈보다 크게. 이름이 이제 전보 도시락이라고. 예. 예. GS 리테일 콜라보 한 거죠. 이 팔도하고 원래 이제 도시락은 팔도에서 그렇죠. 만든 거니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도시락이죠. 네. 예. 굉장히 또 크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뭐 한 8,000원 후반? 8,500원. 네. 예. 근데 일단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면만 8개가 들어가 있고 스프가 큰 봉투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예. 안에 이제 열어보면 건더기 스프가 2개, 분말 스프가 3개가 이렇게 아유. 들어가 있고 칼로리가 예. 3,160칼로리. 어유 그동안에 도시락 라면 먹었을 때 그 느낌이 뭐냐면은 딱 한 젓가락, 두 젓가락 먹으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푸짐하게 있으니까 한 네. 대여섯 번 먹을 수 있다. 단 이제 혼자는 안 된다. 그쵸. 될 수 있다. 물론 가능하신 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조리 방법이 2.2리터의 끓는 물을 이거. 생수병 예. 사면 2리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하나 넣고 좀 더 넣는. 그러고 나서 이제 5분을 기다리는데 이제 라벨에 또 재밌는 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라벨에 거기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네. 캐치가 써 있는데 그 팔도에서 나오는 그 작은 도시락에는 이제 여성분이 도시락을 들고 있는데 그렇죠. 아주머니. 네, 말풍선에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맛있게라는 이제 그 캐치가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보 도시락에는 재밌게 그 도시락을 들고 계신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땀을 흘리고 팔에 이렇게 부르르 떨고 계시는 이런 포인트를 좀 넣어가지고 좀 재밌게 구성을 했고 그 말풍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더 크고 맛있게. 사실 요새 뭐 커피도 뭐 대용량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사이즈로 맞아요, 네. 그런 기획에 맞춰서 아마 GS에서 아마 같이 팔도랑 같이 협업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이게 구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 상점에 2개만 들어간대요. 네. 어떤 희소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인기를 더 높이려고. 그것도 마케팅 차원에서 그쵸. 이제 또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허니버터칩. 네, 맞아요. 네. 그게 생각나는군요. 네. 예. 넘어 가볼까요? 6월 26일 월요일 그렇죠. 강남에 새로운 햄버거 가게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파이브 가이즈군요. 네, 맞습니다. 이 파이브 가이즈는 이제 미국의 3대 버거라고 그렇죠. 하는데 쉑쉑버거, 뭐 인앤아웃, 그다음 네. 파이브 가이즈. 네, 이 세 개. 맞습니다. 네, 네. 이 파이브 가이즈의 특징은 냉장 제품을 사용을 한대요. 그 냉동고 이런 거 아예 없은 거죠? 제가 정확히 네.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찾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냉장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싱싱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맞아요. 음식 만들어서 네. 제공한다. 그런 식인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프렌치 프라이는 이제 땅콩 기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이게 어디냐면 이게 강남에 위치해 있고 여기 그렇죠. 주소가 서초동 1305-5번지 그 빌딩의 1, 2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9호선과 신분당선 2호선 이렇게 지나가는데 9호선이랑 이제 신분당선은 신논현역에서 내리면 되고 2호선은 이제 강남역에서 내려서 하면 됩니다. 신분당선은 그 2호선과 마주하는 그 강남역에서 내려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그 두 역 사이 제일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데
가장 핫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네, 잡아서 맞아요. 들어간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영업 시간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영업을 하고요. 그리고 영업 시간은 이제 아침 11시에서 저녁 10시까지. 가격에 대해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싸진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예. 가서 버거킹이야 뭐 할인 자주 하니까. 근데 버거킹도 비싼 거 있던데요? 2만 원짜리가 아, 3만 원짜리. 있긴 한데. 최고 거. 그건 논외로 하고. 네, 버거킹 뭐 와퍼 정도. 예. 와퍼 이제 할인도 하니까 예. 뭐 할인해서 저는 할인한 거 먹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 와퍼 주니어 할인할 때. 네, 뭐 와퍼도 할인할 때도 있고 예. 그런 거 먹는데 10,000원이 넘진 않습니다. 네. 거의 세트로 해도. 보면은 한 뭐 6, 7천 원? 6,000원, 7,000원 뭐 비싼 게 뭐 8,000원 금방? 아, 네네 10,000원이 넘진 않는데 그래서 이 메뉴를 또 봐야 또 이 가격을 정확히 또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버거 종류는 총 4종류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 버거가 있고 리틀 버거가 있습니다. 기본 버거는 패티가 2장 오. 이렇게 들어가고 리틀 버거는 그 패티가 1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관련된 영상 쭉 보니까 특히 뭐 남성분들은 뭐 패티 2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먹기가 버겁다. 그럴 때는 그냥 리틀 버거가 낫다. 아,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 4종류인데 이 예. 이름이 햄버거가 있고요. 예. 치즈버거, 예. 베이컨 버거, 그다음 베이컨 치즈버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다 리틀이란 이제 그 패티 1장짜리가 있고요. 그 햄버거의 가격은 13,400원. 햄버거 하나가. 네, 그 햄버거. 그리고 리틀 이제 패티가 1장이 빠지면 9,900원. 그러면 잠깐 햄버거 단품이 13,400원이고 만약에 뭐 쉐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음료랑 쉐이크, 예, 감자튀김 네, 이런 거 하면 뭐 감자튀김. 한 18,000원, 19,000원 나온다는 얘기네요, 거의. 지금? 아, 그렇죠. 네. 18,000원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햄버거를 주문할 때 옵션들이 있어요. 이 토핑을 추가할 수 있는데 비용은 따로 들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이 올더웨이라는 토핑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요네즈, 케첩, 머스타드 이제 소스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양상추, 피클, 토마토, 그릴드 어니언, 그릴드 머시룸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렇게 넣으면 이제 올더웨이 토핑이라 그래서 이걸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냥 물론- 가서 그냥 다 넣는 게 낫겠네요, 그냥. 아, 예, 다 어차피 넣어요. 가격이 똑같은데 뭐 거기서 맞아요, 네. 빼는 게 더 손해죠. 그렇죠. 네.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 렐리시, 그다음에 어니언, 할라피뇨, 피망, 스테이크 소스, 바베큐 소스, 핫소스 이렇게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걸 조합을 한다면 원하는 것만 이제 넣을 수도 있겠죠. 또 비슷하게 학습한 곳이 있습니다. 서브웨이? 네, 서브웨이가 있어요. 아. 정말 귀찮아서 그냥 다 넣습니다. 빵만 고르고 메뉴 네. 그거 고르고 빵 고르고 빵 선택하고, 거기까지만 네, 예. 거기까지만 제가 뭐 고르고 소스, 야채 뭐 넣을 거냐 그런 뭐. 걸 그냥 물어보- 다 네, 추천 소스와 그냥 다 넣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극악 알바다. 막 그런 얘기 또. 옵션이 들어가면 예.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감자는 이제 사이즈가 3가지가 있어요. 리틀, 레귤러, 라지. 이거는 이제 케이준하고 그냥 일반 프렌치 프라이 이렇게 2개를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리틀을 먹어도 배부르다. 오. 네, 이게 있어요. 네. 근데 가격은 이제 리틀이 6,900원. 네. 결코 뭐 싼 가격은 아니네요. 근데 맛은 있다고 해요. 그 바로 위에 사이즈죠. 레귤러. 이거는 8,900원. 오. 2,000원 정도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라지는 또 2,000원이 더 비싸서 1,900원이. 양이 야. 엄청날 것 같아요. 네. 이 감자가 리틀도 배부르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음료를 골라요. 네. 음료는 탄산하고 탄산음료 이제 뭐 그렇죠. 콜라, 사이다, 네. 뭐 한타 뭐 이런 쭉 있는 뭐 제로까지 생수를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버드와이저 맥주를 팔아요. 네. 그리고 스텔라 아르토아라는 이제 맥주도 팔고 구스 아일랜드 IPA인가요? 그거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는데 탄산음료 가격은 3,900원, 생수는 이제 2,000원, 버드와이저 6,000원이고요. 이게 아마 사이즈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 스텔라 아르토아는 7,000원, 그다음에 구스 아일랜드 IPA는 이제 9,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탄산음료는 3,900원 사면 이제 컵을 주는 것 같아요. 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머신으로 이제 가서 얼음하고 이제 서브웨이 이런 데 가면 네, 그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머신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이제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뭐 탄산만 사서 아, 탄산만 무한리필하고 땅콩만 무한리필하겠다.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대표 메뉴가 있어요. 이 밀크쉐이크. 그렇죠. 아, 이게 가격이 좀 비싸요. 이게 8,900원인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냥 완전 순수한 이제 밀크쉐이크를 먹을 수도 있고 토핑처럼 햄버거의 토핑처럼 여기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추가로 또 그냥 비용은 다 없다고요. 추가하신 게 좋죠 그냥. 네. 다 추가하면 되고 여기에 먼저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휘핑크림 그리고 이제 초콜릿과 피넛버터, 솔티드 카라멜, 바나나, 딸기, 오레오, 로투스, 비스코프라는 이제 베이컨. 하긴 고기가 들어간 밀크쉐이크가 뭐 맛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 베이컨. 왜냐면은 이 달달한가요? 밀크쉐이크가 되게 달달한데 약간 고기에 약간 짭짤한 그 맛이 들어가면 맛있다. 예상외로 맛있는 맛이 난다. 베이컨이. 네, 이런 평이 굉장히 있던데요. 아. 우유의 베이컨이라. 우유는 아니지만 네, 아이스크림의 베이컨. 아 근데 이게 엄청나네요. 이거 한 모금 딱 하는 순간 어지러울 것 같은 그런 조합인데 이게 다른다면 네. 일단 밀크쉐이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단 거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핫도그랑 샌드위치가 있어요. 네. 핫도그는 이제 4가지 종류고 비프 핫도그, 치즈 핫도그, 베이컨 핫도그, 베이컨 치즈 핫도그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이제 비프 핫도그가 제일 싼데 8,900원, 치즈는 1,400원, 베이컨 핫도그는 11,400원, 그다음에 베이컨 치즈 핫도그는 12,9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거보단 조금 가격이 조금 적지만 이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샌드위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샌드위치는 아마 가볍고 어떤 부담 없이 맞아요. 그게 제일 잠깐 먹을 수 있는 점심 그런 네. 컨셉이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샌드위치가 있는 샌드위치도 4종류예요. 베지 이제 샌드위치가 채소 위주로 된 샌드위치인 것 같고 치즈 베지 샌드위치 여기 이제 그 베지 베이스에 이제 치즈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BLT 샌드위치 여기 BLT는 이제 베이컨과 양상추 토마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은 이제 9,900원 베지 샌드위치가 9,900원이고 치즈 베지 샌드위치는 11,400원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는 8,400원이고요. BLT 샌드위치는 1,900원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게 버거와 핫도그는 재밌는 옵션이 있습니다. 버거 핫도그를 빵 없이 이제 뻔이라고 하죠. 없이 이제 주문이 가능하대요. 근데 이게 포장을 이제 호일에 이렇게 해주는데 뭐 썰어 먹어야 되나 이렇게 뭐 밥버거 그런 식으로 양념을 만약에 패티가 2장짜리를 양념을 다 넣고 그걸 좀 상상이 되진 않는데 이것도 시켜 먹어야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는. 그럼 결국 그걸 사와서 집에서 다시 제작을 해서 먹는 건가요? 제작은 아니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먹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양념이 이게 이제 엄청 버무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만약 그걸 오픈했을 때 근데 좀 상상이 가진 않는데 한번 이제 그것도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이제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판 이제 한쪽 면은 이제 한글로 돼 있대요. 그리고 그걸 이제 뒷면으로 넘기면 오리지널 이제 미국에서 봤던 그런 메뉴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메리칸식 어떤 분위기 그런 걸 최대한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기 외국인 쿠커들이 있는데 그릴에 그분들이 진짜 계속 상주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일정 기간 인수인계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제 프로모션 좀 하다가 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던데요. 본사에서 이제 와서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어떤 유튜브 봤는데 홍콩에 있는 파이브가이즈 갔대요. 네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다 홍콩인들로 구성돼요. 아마 한국도 똑같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가격을 내보면 제일 싸게 한번 내볼게요. 햄버거 그 패티 한 장짜리를 일단 다 넣습니다. 토핑. 네. 맛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9,900원에 이제 버거 하나가 나오고요. 감자도 제일 작은 걸로 시킵니다. 6,900원. 이렇게 하면 지금 얼마죠? 16,800원에 생수를 먹기는 그냥 탄산 1,900원을 더 주고 3,900원에 탄산 무한 리필이니까 그걸 삽니다. 밀크쉐이크 먹고 싶지만 돈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먹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탄산 음료로 무한 리필이 그죠. 이게 괜찮죠. 땅콩도 있으니까
이제 3,900원. 16,800원이었나요? 예. 여기다가 3,900원을 더하면 27,000원. 그러니까 이게 2만원에 깎아도 안 되니까. 오픈하는 날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뭐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또 버거 이게 또 거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쉑쉑버거나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인기가 엄청 좋고 막 줄을 엄청 섰어요. 근데 나중 되니까 이제 조금 약간 다운되면서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타이밍에 이게 들어왔다라는 것과 이 조합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이 토핑이 많으니까. 자, 1부는 저희가 이슈를 펼쳐라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2부는 인물에 대해 저희가 인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제목이 사람을 펼치다. 사람을 저희가, 펼치다. 초대 손님이 있어요. 네. 뭐죠?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자, 바로 이분입니다. 네. 노희영 대표님이죠.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모시지는 못했고. 그렇죠. 네.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네. 마음으로 모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대신에 이분에 대해 이제 정보를 저희도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어떤 분석을 해보면서 좋은 거 있으면 이제 좀 배워보는 시간. 그렇습니다. 예. 네. 배우려고 이분을 이제 강의도 이제 찾아보고 막 했는데 간단하게 프로필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희영 대표님 1988년 파신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셨고요. 졸업하신 다음에 바로 히노 디자인 대표를 역임하셨고 2003년에 히노 컨설팅 펌 대표 역임, 2007년부터 2010년은 오리온 라이즈원 콘셉트 개발 담당 이사 하셨고 2010년엔 오리온 부사장, 2010년부터 2015년까지 CJ 브랜드 전략 고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YG 푸즈 대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비에너스 대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시금연구소 대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또 넥스트 에이드 대표. 또 브랜드 미더스의 손이라고 또 불리죠. 네. 이분이 뭐 만든 브랜드 어마어마합니다. 한 200가지 넘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파스타, 또 궁, 호면당, 느리의 걷기, 마케도, 비비고, 계절밥상, 제일 재면소, 뭐 아워홈, 인천과 면세지역, 푸드코트 이분이 직접 하셨고요. 삼거리 푸주간, 쓰리버즈, 뭐 케이팝, 세상의 모든 아침, 사대부지 곡간, 그 곡간, 뭐 프로미나드, 뭐 평양 일미, 퍼스트에이드, 희노놀이, 서울로 7017, 운중더, 디바인드. 이분 대표라는 타이틀을 벌써 현재 3개나 가지고 계시네요. 회사 3개 대표잖아요. 엄청 또 바쁘시죠. 이분이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같이 일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분의 뭐 그 어떤 별명이 브랜드 심폐소생술의 귀재. 여러분이 뭐 한 번쯤 쓰셔본 브랜드는 이분의 손을 거의 다 거치다 보면 됩니다.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분을. 네,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분 알게 된 게 뭐 예전엔 좀 이게 브랜드 뭐 마케팅을 하셨다 그런 걸로 언뜻 그냥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엔가 그 코엑스에서 한번 그 이분이 직접 강연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우연히 가서 들려서 그분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거기서 바로 이 설명회 뭐 강연회 이런 걸 들어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걸 바로 몸소 체험을 느꼈죠. 저는 현장에서. 근데 사실 저희가 뭐 대단하다 그래서 뭐 표현이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대단한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저처럼 이제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많으실 테니까. 이분을 이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16살 이제 그때가 제가 조사하기로는 78년인가요? 그때였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셨대요. 그 당시 유학 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유학을 간 사람들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보내주는 이제 국가 유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국비 장학생 뭐 약간 이런 느낌? 장학생 뭐 그런 거죠. 나라에서 이제 돈을 대주고 이제 그 유학을 보내주는
유학이 자유롭진 않았던 시대였던 것 그렇죠. 같은데 해외여행 자체가 그렇게 네.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허가를 받고 뭐 가는 뭐 그런 식. 제가 조사를 거기까지는 해보진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이제 유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추후에 이제 몇 년 뒤에 그 유학 자율화가 돼서 이제 유학을 이제 갈 수 있는 시절이 됐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이분은 이제 유학을 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이제 유학을 가셨대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 첫 내린 곳이 이제 하와이에서 아. 네, 하와이에서 내려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겨울에 가셨는데 11월. 한국은 춥잖아요. 근데 그쵸. 하와이는 기후 자체가 더운 네, 맞아요. 예. 그리고 하와이는 공항이 또 야외에 있답니다. 이제 티셔츠 한 장을 살라고 봐도 이제 너무 비싸서 그때 못 사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오는 비행기들은 하와이에서 다 내려서 거기서 입국 심사죠. 네. 그렇죠. 이분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가서 여기서도 또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어우. 영어도 이제 잘 못하지. 예.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컬처랑은 이제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네. 뭐 어떤 식습관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생활 네, 환경 어떤 이런 문화, 게, 네, 예. 이게 너무 달라서 이분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신 게 그러면은 자기가 여기서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으셨대요. 아. 그래서 제일 그 중에 나았던 방법, 이제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았는데 미국은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과목을. 예.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물리, 아. 그다음에 계산할 수 있는 걸 하신 거죠. 물리, 화학, 그다음에 수학. 이런 쪽으로 네, 이과. 네. 약간 이과적 베이스 네. 이런 거군요. 그게 왜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언어가 아예 다르잖아요. 예. 그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공식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음. 충분히 거기 숫자나 그 공식은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 네. 국제적인 어떤 통용 다 하는 똑같잖아요. 게,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처음 배우는 말이고 뭐 예. NaCl, 뭐 H2O 이런 예. 거 다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네, 학교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게 대단하신 거죠. 아, 그 그렇죠. 사이에 네,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참 네, 거기부터 이제 이분 되게 굉장히 범상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대학을 가기 전에 인턴십 같은 과정이 있는데 미리 약간 체험해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시스템 자체가 맞아요.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프리메드라고 아. 이제 거기를 이제 가셨다는데 거기서 이제 소아과를 이제 자기는 의사 성격도 좋고 하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게 제일 효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프리메드에 지원을 해서 이제 소아과로 이제 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다니시다가 이건 못하겠다. 어떤 적성하고 이런 게 자기한테 안 맞는 네, 좀 부분이 안 있으니까. 맞으셨나 예. 봐요. 네. 애기 이제 체온을 재잖아요. 예. 어느 병원을 가도 어른도 이제 다 체온을 재니까 체온을 재려면 애기들 체온 어디다 재는지 아시나요? 입, 겨드랑이. 겨드랑이 아닌가요? 그 이제 겨드랑이는 어린이 정도는 돼야 예. 이제 겨드랑이에 재는데 보통 그 항문에 체온계를 잽니다. 네, 그게 제일 정확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저귀를 벗겨야 되는데 보통 이 기저귀를 벗길 때 그 변을 보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면 예, 이제 그쵸.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네. 체온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건 내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이분이 진로를 바꾸기로 이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어머님한테 색깔을 너는 되게 특이하게 잘 고른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러면은 패션 학교를 이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퍼슨스 네, 그쵸. 거기 이제 학교에 그 지원을 하려고 이제 알아보셨대요. 거기서 이제 그 서류 같은 걸 이제 옛날이니까 예. 우편으로 다 받아서 그쵸. 우편으로 보내는 이런 예, 거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그 우편을 이제 받으셔서 이제 쭉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확인을 하셨대요. 뭐 성적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오케이였고 이제 실기였는데 4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서 직접 준비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 미술을 했던 것도 아니고 네, 해봐야 그쵸. 뭐 초등학교 때 뭐 이 정도 나갔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림 그린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 책을 하나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초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나 봐요. 그 책에 이제 그 사진을 16칸으로 나눠서 그 부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법이 있나 봐요. 이제 그분이 그 책을 가지고 거기 있는 그 방법으로 그 책을 다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을 다 똑같이 그걸 따라 그리셨대요. 그래서 저기는 여기서 느낀 게 이분이 이렇게 굉장히 독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물론 예. 그런데 그거를 한 권을 다 똑같이 그릴 정도면 아, 네 따로 그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거죠. 시간 투자를 그쵸. 하고. 네. 그 어떤 열정. 아 그렇죠. 네. 네. 거길 무조건 가야 그렇죠. 되겠다. 네. 목표 의식. 네. 그거랑 이제 어떤 그 독함 네,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이게 쭉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면접 보는 예. 교수님들이 그분들이 성적이랑 그림이랑 그다음에 본인의 얼굴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한 교수가 그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림에는 감정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테크니션을 뽑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 성적이 너무 좋고 네가 여기를 오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했다면 너는 분명 다를 거다. 그래서 미국이 또 이게 또 재밌는 제도인데 그러면은 네가 한 학기를 2과목을 듣는데 B 이상 받으면 우리 학교에 합격.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통과해야 뭐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이제 좀 어쩌면 이제 미국식 좀 그런 어떤 문화, 또 아메리칸 이제 스타일. 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거죠. 뭐 좋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안 좋을 수도 있는. 어쨌든 그런 또 기회를 또 잡으셔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렇게 한 학기를 들게 되셨대요. 그 유학 자율화가 돼서 아. 유명한 이제 한국 디자이너 분들의 자제분들이 아. 다 이제 그 퍼센스 걸로 다 유학을 오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제 그걸 못 하겠더래요. 그런 분들의 자제랑 상대를 하는 게.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잘 그리는 그림도 보고 그분들이 또 교육도 그런 식으로 받았을 테고 디자이너 분들의 자제니까 예, 어떤 그 당시 엄청 잘 나가는. 조기 교육이나 뭐 어떤 뭐 재능 이런 그렇죠. 데또 네. 압도적으로 우월하니까. 네네. 이분이 또 여기서 또 그 실리를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과를 선택할 때 그런 분들이 없는 과. 네. 온리 그 미국인 외국인들만. 그러니까 아. 외국인들 미국인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상대하기에 수월한 그런 부분. 아 그렇죠. 예. 그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예. 이제 그러니까 마주치기 않으려고 이제 그분들이 워낙 출중할 테고 당연히 예. 미국까지 올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액세서리를 오. 만드는 그 과를 이제 선택을 했대요. 이제 거기는 이제 한국 그 사람은 없었고 다 이제 외국인들로 다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이 창의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맨날 수학이랑 화학 이런 거 많이 하시기도 했고. 이과적인 베이스. 그렇죠. 네. 이 어떤 계산적인 면이 뛰어나신 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분이 뭐 그림 못 그리는 건 아니실 거예요. 아마 그 한 권을 똑같이 그렸다면. 아, 그렇죠. 네. 근데 어떤 그 생각이 다른 거죠. 그 창의력을 이제 가르치는 수업을 이제 들으셨는데 거기서 이제 뉴욕을 찍어와라 그랬대요. 이 노희영 이분은 직접 뉴욕을 가서 찍고 왔는데 거기 있던 학생들은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신발을 찍어서 그 제목을 이제 뉴욕 갔다 온 신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 그 창의적인 거잖아요. 이분은 직접 가서 눈에 앞에 펼쳐져야 여기가 뉴욕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 창의력 수업을 듣던 그분들은 나머지 분들. 예. 그 생각을 해서 그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예. 이제 이건 뉴욕에서 산 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뉴욕에서 산 신발, 뉴욕에 간 신발 뭐 이런 식으로 뭐 펜이라든지 뭐 카메라 거기 같이 있던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제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 이분이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그 아이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셨대요 취미로. 백화점을 많이 다녀셨는데 그 근처에 거기 있는 모든 브랜드 패션 브랜드의 그 어떤 매출 현황 매출 뭐가 팔리고 막 이런 거를 다 깨고 있었대요. 아무래도 뭐 백화점 자주 가시는 분들 보면 뭐 다 알잖아요. 손쉽게. 뭐 근데 그렇죠. 그분은 더 이제 그걸 취미로 파고들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무래도 그것도 역시 실리 계산을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내 지금 이 위치에서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그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액세서리를 전공하고 그
그 DKNY 브랜드가 어떤 스토리를 이제 들어보고 아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옷을 다 털어서 한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그 디자이너 분들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분이 또 여기서 실리적인 사고를 또 했던 게 자기하고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그게 누굴까를 먼저 생각을 하셨대요. 그분들을 이제 찾고 그분들한테 이제 가서 포트폴리오 같은 거 보여주시겠네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뭐가 부족하다. 그분들의 디자인을 이제 순수 그려가지고 거기 부족한 게 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자기가 단추 납품을 하겠다. 하고 이제 디자인을 보여드렸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오케이를 해가지고 새 이제 브랜드에서 그러면은 샘플을 가져와라. 친한 분이 있었대요. 그 친한 분이 네. 학교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 다니는데 창업 같은 걸 했던 거예요. 그런 공방을, 액세서리 공방을. 근데 이분들이 원래 미술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딱 보더니 너무 이건 그냥 할 수 있다 받아가지고 샘플을 이제 보여드렸더니 이제 오케이를 이제 그걸 따온 겁니다. 계약을 딴 거죠. 그렇죠. 오더를 따온 거죠. 네. 이제 그 선수금을 받았대요. 근데 원래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뭐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쵸. 퍼센테이지를 좀 늘려서 좀 비싼 퍼센테이지로 그걸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서 여기 굉장히 또 많았대요. 그 돈이 750만 원 정도. 그 당시 750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세 군데에서 받아서 이제 750.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이제 공방 샘플 만들었던 공방에 가서 얼마나 되겠냐, 한 2주 정도 될 것 같대요. 그래서 거기에다 돈을 좀 주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이제 미국에 갔다 오겠다 하고 미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한 게 자기가 사고 싶었던 모든 브랜드의 그 옷을 그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걸 다 사셨대요. 그 돈을 다. 저기 여기가 어리니까 그 당시에 어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공방에 이제 가셨대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죠? 이 단추가 다 완성되기는커녕 예. 이제 다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거예요. 이분들 왜냐면 이분들이 하나는 공들여서 만들기가 쉽잖아요. 예. 이분들이 여러 개, 100개, 200개는 똑같은 거를 못 만든 거예요. 시간을 이제 못 맞춘 거죠. 뭐 실패도 하고 대량 생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공장 자동화의 그 대량 생산 그런 그렇죠. 체계가 거기는 없으니까. 완전 손수화했던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750만 원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아버님께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뭐 각서까지 쓰셨다고 해요. 뭐 신체 포기 각서인가? 그런 거 아니고 집안의 모든 재산과 뭐 그걸 네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돈을 이제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이제 줬다고 합니다. 그 돈을 들고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갔는데. 그렇죠. 거래처에 다시 간 거죠. 그렇죠. 네. 그 이분들이 아니다. 괜찮으니까 만들어 오라고 기회를 더 주셨대요. 이분이 그때 이제 또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분 운도 이분이 따라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운이 근데 있어죠. 보면 이분 여기까지만 이제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유학 간 것도 어떤 기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이제 프리메드를 갔다가 이제 학교를 바꾸는 그것도 어쩌면 또 기회 거기서 또 합격을 하는 게 또 기회였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까지 들은 얘기만 보면 이분이 기회를 굉장히 잘 잡기도 했고 그 기회가 올 때 자기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자기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있었고 준비도. 찬스를 잡아 어떤 딱 자기의 어떤 요건을 다 갖춘. 맞아요. 네, 자기가 다 준비가 했고 자기가 뭐 하나만 더 하면 다른 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하나만 더 더하는 건 쉽잖아요. 다 처음부터 하는 건 어려운데. 그렇죠. 네, 이분은 그런 어떤 그런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잘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돌려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아버님께 돌려드리고 그 공장을 찾아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그분들한테 다 납품을 해서 잘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다 이제 그 단추를 쓰기도 했고 본인의 그 회사 단추를 그러다가 거기 같이 일하던 분들이 그분들이 따로 계약을 해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여기서 또 실리적인 또 원리를 굴려서 자기는 이제 가격 경쟁을 하기가 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하는 게 마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거 안 하고 이제 대량 생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브랜드 뭐 이제 무크 뭐 또 에스콰이어. 네, 에스콰이어 막 그런 브랜드 거기랑 이제 그 계약을 한 거죠. 이제 내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한섬, 네, 그다음에 타임,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타임까지 대기업 브랜드. 네, 예. 거기랑 이제 진행을 하면서 모든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단추 액세서리를 다 사용했대요. 근데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마인드 자체가 네. 보통 사람을 쫓아갈 수 없는. 네, 맞아요. 이제 뭐 디자인 뭐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게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잘 안 팔린다든지 주문이 적다든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제 잘 팔린다든지 주문이 많다든지 주문을 많이 넣는다든지 이제 직원들이 회사 신뢰에 맞게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이제 요새 말로 이제 현자 타임, 네, 현실 자각 타임이에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네. 또 이제 또 실리 판단을 또 하셔가지고 그럼 뭘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식음료 쪽으로. 네, 이제 분야를 완전 바꿔서 옮겨갔습니다. 조사를 또 해보셨죠? 예. 네. 이 노희영 씨를 세상에 알리는. 네. 그 또 포인트였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마케도. 네네. 예, 그 브랜드가 이제 노희영 씨는 이제 대한민국의 노희영이다. 이거 알리게 된 신호탄? 뭐 그런 거였죠. 그렇죠. 예. 사실 이 마케도라는 게 과자로 이제 인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레스토랑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식음료를 해서 마케도라는 레스토랑까지 예. 오셨죠. 네. 여러 가지 레스토랑, 서울에 유명한 뭐 청남동 뭐 이쪽에 네네. 뭐 레스토랑을 브랜딩을 했었거든요. 그 89년도에 최초로 그 청남동에 마스타 파스타, 97년도에는 이제 한식 퓨전 레스토랑 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그 최초의 누드하우스 호면당, 이제 2003년에 테라스 카페의 시작을 알린 느리게 걷기. 이걸 오픈했었습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다 이제 청남동이나 신사동에서 이제 어떤 트렌드를 일으키는 이제 어떤 소수에 대해서는 열광적이지만 이제 대중한테는 조금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렇죠. 그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희영 대표님이 이제 뭐 어떤 컴플렉스를 약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노희영은 뭐 한정된 그 장소에서만 된다. 뭐, 네. 청담동에서만 이제 맞아요. 인기 있다. 네네 맞아요. 압구정이나 인기 있다. 뭐 강남에서만 통한다.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만들어낸 레스토랑이 또 마케도였습니다. 예. 그 마케도 브랜드 오리온 밑에 있는 그 마케도 전에 예. 이제 레스토랑 마케도. 예. 네. 모두가 좋아할 만한 확산형 브랜드를 자기가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레스토랑을 성공시키고 이걸 또 어떻게 해서는 대중에게 알려야 되겠다. 요런 그 레스토랑을. 예. 자기는 어떤 기획 단계부터 마케도 레스토랑이 성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확산시킬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일을 했다고 하죠. 그냥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재배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약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컨셉이었거든요. 건강한 유기농 레스토랑의 콘셉트로 2003년 당시에 강남의 학동사거리 오픈을 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아야죠. 네. 그 옆에 피트니스 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는 또 이제 굉장히 어떤 유명한 그 모델 에이전시 사무실이 있었대요. 거기 피트니스 센터에는 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쪽 식당으로 마케도 레스토랑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 운동하시는 분들 막 닭가슴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 닭가슴살 샐러드하고 두부 샐러드 이런 거를 딱 그 포인트에 맞춰 딱 만든 거죠. 그 마케도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 피트니스 센터에 있으시면 다 온 거죠. 그게 이게 입소문이 싹 퍼진 거예요. 대중들한테도 이제 각이 된 거죠. 저기 가면은 이제 건강한 식자재고
또 사람들이 예쁘신 분도 많이 오고 막 긍정적인 반응이 딱 오고 이제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넘긴 거죠. 확산형 모델이 이거다. 그러니까 마케도가 이제 성공 후에 네네. 어떤 기업들과 이게 같이 해야 더 이게 브랜드 자체를 더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가 확장을 하든지. 예. 당시 이걸 인수할 만한 그 기업 자체가 뭐 오리온이나 아니면 CJ, 롯데 요런 대기업. 아, 비슷하네요. 예. 다 그 식품을 그쵸. 다 가지고 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레스토랑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뭐 같은데. 라이프 스타일 뭐 추구하는 다 기업이기 네네네. 때문에 예. 노희영 대표하고 오리온은 예전부터 어떤 그 인연이 있었대요. 아, 오리온하고. 예. 오리온에서 미스터 차오라는 그 어떤 차이니스 레스토랑을 약간 리노베이션 해달라. 노희영 대표는 이거는 리노베이션 하는 것보다 새로운 브랜드 만드는 게 또 비용 측면에서도 맞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또 돈 많이 투자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 이거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오리온에서 이제 좋게 생각한 거죠. 저분은 현실적이다. 예, 돈을 준다고 해서 뭐든지 하지 않고 약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구나. 근데 이제 또 이제 레스토랑 자체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긴 그 시기에 오리온에서 이제 다른 프로젝트 건으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달라. 그 대신 노희영 대표는 이제 자기가 키운 이제 마케도. 그 요걸 레스토랑. 쓱 내민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오리온은 이제 그럼 고민해보겠다. 근데 3주 뒤에 딱 연락이 왔답니다. 이거 인수하겠다. 그걸. 네, 마케도 레스토랑 이거 브랜드 어떤 이거 컨셉을 자기가 인수하겠다. 근데 문제가 이제 레스토랑이 처음 이제 오픈했을 때 그 투자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희영 네. 대표 말고도 그 투자자를 어떻게 해서든 설득시켜야 됐죠. 이렇게 노희영 대표가 결국 이제 얼레고 달래서 이제 넘기게 된 거죠. 근데 노희영 대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라는 거는 인수된 금액 중에 자기가 가져간 건 없다. 그렇죠. 투자금은 아예 없고 그냥 다 투자자한테 돌려주고 자기는 이제 오리온에 이제 입사를 해서 오리온에서 자리는 해준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 월급만 받겠다. 그걸로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오리온에 들어간 거죠. 이제 사장을 하는 거예요? 사장은 아니고 오케이 원래는 사장이었잖아요. 그 마케도라는 레스토랑. 그냥 오리온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사장은 아직까지는 아니죠. 예. 좀 임원 쪽 자리로 갔나 봐요. 예, 그쵸. 26살 때부터 사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오리온 조직에 처음 대기업 조직에 들어가서 딱 월급 받는데 그 당시 들어갈 때 직급이 이사였어요. 그냥 이사니까. 그 임원으로 들어갔네. 그러니까 그쪽 계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억울한 거죠. 대기업 조직에서. 그렇죠. 네. 자기들은 밑에부터 위에까지 가려고 올라가네. 엄청난 그 시련과 이런 거 겪고 시간도 네. 많이 걸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딱 와가지고 그냥 낙하산처럼 와서. 네. 오리온에서 외식 담당을 했었던 그 회사였거든요. 그 이사로 간 예. 자리가. 근데 베니건스가라고 예전에 뭐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있었죠. 예. 네, 베니건스. 지금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 지금 찾아보기 어렵죠. 예. 그 당시 베니건스가 그 오리온에서 거의 한 40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케도 매장은 꼴랑 2개예요. 2개 갖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 2개가 그냥 2개. 네. 그렇죠. 네. 회사 자체는 또 베니건스만 또 집중하는 분위기였고. 2개 브랜드의 공조는 어렵다라고 또 실리를 계산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노희영 대표는 이제 앞이 캄캄한 거죠. 아니 자기는 마케도를 키우려고 왔는데 갑자기 베니건스와 마케도를 같이 키워야 되고 회사 자체에 또 베니건스만 이제 미는 약간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주 좋은 또 찬스가 다가온 거죠. 그 전 때처럼. 예. 2008년에 베니건스 본사가 망한 거예요. 본사가 본사가 그래요. 망할 수 있죠. 그거 원래 미국 건가 뭐 그렇잖아요. 미국 본사가 그냥 망해가지고 파산 시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온 그 밑에 자회사 라이존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 온 거죠. 그 노희영은 그때 그랬답니다. 늘 위기가 올 때 생각한다. 위기와 기회는 같은 타이밍에 온다. 그것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인간의 능력을 감지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른 뒤에 알 수 있다. 그 인간의 힘이라는 건 위기와 기회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때 그 라이전 문영주 대표가 조용히 불러서 마케도 존재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베니건스도 살려야 된다고. 그 회사가 망했는데 그걸 살린다고요? 네. 근데 또
생각해보세요. 마케도만 민다고 하면은 좋아 안 하죠. 40개나 가지고 있는데. 베니건스가. 네. 노희영 대표는 그 최적점을 찾은 거죠. 마케도도 자기가 생각했던 확산의 모델을 더 발전시키고 베니거스도 살리고. 아, 그래서 임원진들 설득하게 된 거죠. 베니거스는 파마스 베니거스하고 아예 이제 이름을 바꿔서. 예, 식자재를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만드는. 자기가 그 마케도 레스토랑에서 샀던 예, 걸. 그 컨셉은 이제 시스템을. 베니거스 이제 접합시키고 네네. 또 다른 개념으로 마케도를 만들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마케도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걸로.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얘기한 거죠. 베니거스 매장이 4층짜리 있는데 임대료세가 비싸니까 1, 2층은 마케도 가고 3, 4층은 이제 베니거스 자기가 생각했던 그 베니거스 가겠다. 파마스 베니거스 가겠다. 그러니까 매출 월 한 달에 한 3억 정도 나오면은 손익분기점 넘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첫 달에 한 4억 내보겠다. 근데 인테리어 비용 10억 달라. 그럼 3달 안에 돈을 뽑을 테니 아니 투자를 그쵸 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예. 10억 낼 테니까 노희 형이 3억 매출 내봐. 하면 바로 내가 승진시켜줄게. 아, 그래서 여기 노희 형이 미친 듯이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진짜 3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오픈 첫 달이죠. 네. 첫 달 매출이 6억 나왔습니다. 아우 대박이네. 결국에는 이제 예. 성과를 냈으니까 예. 약속한 대로 자리를 이제 마련해 줬는데 예. 그럼 어디로 갔나요? 그래서 근데 노희 형은 사장 제안이 딱 왔어요. 근데 막 앉아서 숫자 계산하고 막 그 계산 사장이 해야 돼. 손익분기점 경영. 이게 자기 스타일 안 맞다. 예. 자기는 땅을 하고 싶다. 노희 형이 이때 딱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딱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리온에 온 이유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초코파이 같은 국민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리온 제과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마케도로 새로운 과자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케도의 이제 과자 그게 이제 탄생한 거죠. 자기가 과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왜 갑자기 와가지고 뭐 할 거냐 예.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예. 도대체 넌 뭐 할 거야? 대표가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자기가 가장 경쟁률 중에 하나가 참을성이다. 예? 나는 내 꿈을 이룰 때까지 어떤 상황이든 잘 참고 견딘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는 나만의 방법은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견디고 버티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네요. 괜히 싸움할 의미는 없다. 이길 만한 힘을 기를 때까지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목적이 있을 때 누군가 싸움을 걸어도 매우 침착하게 대응한다. 결국 그 임원진 뭐 설득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은 오리온 제과에 일하고 일주일에 3일은 그 라이즈 온에 있겠다고. 그 전에 했던 자리. 예, 거기도 같이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힘드네. 예. 그럼 오리온 제거에서는 무슨 일을 이제 오리온 제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그만 사무실 하나 내주고 직원들 뭐 한 3명 준 거죠. 갔더니 뭐 아무리 과자를 만든다고 해도 내가 바로 만들 수 있는 과자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이미 뭐 유명한 뭐 초코파이, 포카치, 예. 이 뭐 생산 라인 다 고래밥 도와가고 뭐 막. 이런 예. 그 남는 거는 이제 고래밥. 고래밥. 고래밥은 일주일에 거기 라인이. 예, 일주일에 뭐 몇 번 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신의 한 수였죠. 생산 라인이 그게 좀 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직원들한테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과자를 알아봐라. 근데 1, 2, 3위가 초코칩 쿠키였습니다. 초코칩 쿠키 만들기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차별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분이요. 그렇죠. 뭐. 백화점에 뭐 갔다 하루에 맞아. 그 취미생활이었던 사람이니까. 그 온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막 박람회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뉴욕 첼시 마켓에 그 브라우니 같은 초콜릿 먹게 됐답니다. 그런 가게가 있었나 봐요? 네. 그거 먹어봤는데 이거 괜찮다.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그 느낌이 딱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겠다고 딱 들어왔는데 진짜 초콜릿 이거 넣겠다고 이제 한 진짜 겁니다. 초콜릿? 까면 단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노희용 대표한테 또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거죠? 멜라닌 파동. 뉴스에 한참 나왔었던 것 그쵸. 이제 그걸 이제 안 유제품이 쓰는 들어간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지 않게 됩니다. 멜라닌 파동 때문에. 노희용 대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기회가 찾아왔다. 순수한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를 만들어보자.
근데 과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이제 마케팅도 중요한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그걸 팔리게 해야 어떻게 네. 해서 팔리게 해야 뭐 그걸 알려야 돼. 광고를 파니까 하든 또 뭐 네. 이렇게 샘플링을 나눠주든 뭘 해야 이제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당시 유명했던 유명한 가수 빅뱅. 아. 빅뱅의 또 첫 콘서트. 아. 거기에 이제 샘플링으로 이걸 한번 홍보 효과를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샘플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엔 좀 작았나 YG가? 예, 당시에는 아. 빅뱅이 물론 뜨긴 떴지만 네. 회사는 작은. 네, 전반적인 이제 회사 규모가 그게 크진 않았거든요. 아. 그 노희영 대표가 생각하기에 또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누구와 먹느냐.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콘서트장에서 너무 좋아하는 가수를 보고서 브라우니를 먹어봐요. 그럼 어떤 그 맛은 더 네. 배가 되는 네. 거죠. 뭘 먹어도 네. 네. 더 맛있으니까. 네. 그 당시 3일 동안 5만 명이 넘게 왔어요. 아 그러면 그 5만 명은 이제 다 한 번씩 네. 맛보게 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그렇죠. 네. 네. 그때 빅뱅 한 콘서트 먹었던 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어떤 입소문 마케팅. 네네. 근데 또 이제 이런 것보다도 어떤 포장도 노희영 대표는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아. 당시에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강렬한 색깔로 이런 게 막 소비자 시선을 잡으려고 했는데 노희영은 옅은 파스텔톤을 사용한 거죠. 아 아마케도 맞아요. 네. 네. 포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아. 그걸 이제 임원진한테 PT를 해서 임원진을 설득시킨 거죠. 아 실물을 보여줘서 네. 여기서 이렇게 잘 보인다 뭐 네. 이런 거를. 이 브라우니 패키지를 보시면 약간 낡은 듯 약간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맞아요. 빈티지 스타일. 네네 맞아요. 네. 카피 모토가 작은 사치. 약간 그런 느낌.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들한테 인기 있는. 아, 좀 있어 보이게. 예, 아, 이- 그렇죠, 그렇죠. 그 요즘 말하면 인스타 감성. 예. 판매하는 것도 직접 그 기획하는 이사가 가가지고 막 그 판매원들 교육하고 막 이게 보니까 어떤 확신이 쓴 거죠. 할 수 있다. 아, 이게 되겠다. 뭐 네. 이러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브라우니는 출시가 됩니다. 아, 근데 깜짝 놀란 게 네. 출시 첫 달 만에 그 비싼 브라우니 가격 자체도 매우 높은 고단가였는데 응. 64억 매출을 기록합니다. 아, 와, 6억, 처음에 6억 그 성과되고, 예. 이게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64억. 와. 그리고 그 해 마케도는 무려 600억. 아, 대박이네요. 예, 그 노희영은 또 철없는 그 어떤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아. 로열티로 자기는 한 100억 정도 돼서 한 1억 정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1%면. 그렇게 그냥 철없이 그냥 얘기를 했답니다, 회사에. 네. 근데 이게 막 600억 나왔으니까 아. 그 1%인데 6억 아닙니까? 아, 그 64억을 처음에 버릴 때, 난 예. 1%만 받겠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한 예. 거예요. 아. 로열티로 그 한 해만 6억을 넘게 받게 되는 거죠. 음. 뭐 노희영 씨가 뭐 인터뷰나 이런데 책이나 이런데 통해서 그 오리온 시절에 마케도를 제작했을 때가 가장 행복하게 일했던 시기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그래도 열정이 제일 네. 넘칠 때인 것 같네요. 밤낮 왜냐면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과자 막 테스트하고 막 그렇죠, 포장 네. 하고. 또 그땐 또 젊을 때니까 좀 더 젊을 때. 근데 아무래도 그때가 열정이 제일 넘쳤을 것 같은 게 자기 레스토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회사에 이제 인수를 시켰고 그쵸. 그 자기가 또 원하는 컨셉의 레스토랑을 베니건스 파머스 베니건스라는 이제 네. 그걸 만들고 그 밑에 또 자기 브랜드도 네, 갖다 마케도. 넣어놓고 네. 네. 그 마케도를 네. 이제 대중들한테 맞아요. 확산시킨. 네, 다 알 수 네. 있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이제 그 마케도. 과자 브라우니. 브라우니. 네. 이거였죠. 그러니까, 네. 아, 이때가 아마 진짜 열정이 진짜 네. 넘쳤. 아마 이 다음에 이제 하는 건 이제 비비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거의 파트 1이죠. 예. 진짜 재밌는 건 이제 또 CJ 얘기도 있는데 거기는 아. 이제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이분이 이제 진행을 한 내용이 있죠. 예. 노희영 파트 2 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크게 이제 히트를 쳤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또 비비고. CJ 네 예. 시죠 비비고 예.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마케도에서 그걸 히트를 하고 그렇죠. 이제 CJ로 넘어가는 과정이 예. 또 재밌죠. 2009년도에 한식 세계화 아, 추진단. 네네. 예. 거기에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초청돼가지고 네, 위원으로서 당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때 이제 CJ에서 기획했던 그 프로젝트가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 자기 해보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CJ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걸 해보고 싶은 거죠? CJ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CJ 있는 그걸. 프로젝트. 네네.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윗선에 얘기한 거죠. 바로 이제.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뜬금없이 이게 상도덕인 게 있지 않습니까? 또. 네. 근데 이제 정말 의아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예. 경쟁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CJ에서 이제 상도덕이 어긋난다. 가서 이제 허락을 받고 와라. CJ에서는 예. 미리. 예. 그렇죠. 그래 너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오리온 그룹의 그 이화경 사장한테 가서 얘기했죠. CJ에서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어떤 비빔밥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프로젝트. 예. 근데 오리온에서 하지 않는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근데 바로 간 건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3일은 이쪽에 4일은 저쪽에 이런 식으로 오리온에서 그때 일을 했었죠. 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한 1년쯤 돼서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난 CJ로 가고 싶다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래 알았다라고. 예. 근데 1년 정도만 하고 와라. 파트타임식으로. 그래야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또 임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답니다. 그 경쟁사로 보내냐, 뭐 가냐, 미쳤냐, 막. 우리 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또 이화경 사장이 하는 얘기가 또 대박입니다. 예? 노희영한테 하지 말란다고 그 사람이 안 할 사람이냐고. 맞아요. 네. 그 얘기도 맞아 있습니다. 하고 싶으니 하려고 할 텐데 안 그러면 사표낸다고 난리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노희영이 시대에 가서 이제 더 잘하고 경험해서 이제 오면은 그게 우리의 자산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예. 책에서 나와 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CJ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또 바로 시켜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또 아무리 노희영이지만 그래도 또 검증 과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노희영 대표가 또 CJ 가서부터 바로 그냥 R&D, 마케팅, 영업, 판매 루트, 광고까지 다 정권을 달라고 또 하는 겁니다. 한 팀으로. 네. 도전 정신, 돌파구 막 이런 걸 보여주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만들어졌어요? 예. 비빔밥의 어떤 세계화.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고추장 그쵸. 그건 줄 알았는데. 비비고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전체 임원들과의 그 회의. 거기서 이제 그건 나온 거죠. 고추장을 이제 세계인이 먹는 소스 이제 회장님이 만들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그 미국의 타바스 코사이 핫소스처럼. 맞아요. 회장님이 또 밀어붙이신 거죠. 하겠다 했는데 노영 이 대표가 자기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노영 대표가 그 얘기를 했답니다. 회장님께. 우리나라 사람들 회사원들 일주일에 짜장면 한 2-3번 먹지 않냐. 그 사람들 집에 춘장이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춘장은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짜장면 좋아한다고 뭐 춘장을 막 쌓아놓고 막 이게 또 춘장으로 조리한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하물며 고추장 먹어보지도 않은 나라에서 있지도 않은 나라에서 떡볶이 좋아한다고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한다고 고추장을 사서 집에 놓고 먹겠냐. 그 얘기를 이제 회장님께 한 거예요. 고추장은 또 맛이나 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이 먹기엔 조금 세죠. 회장님이 그런 노영 대표한테 그럼 고추장 말고 뭘 세계화 할 수 있겠냐. 그럼 이거 안 된다면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이제 회장님께 만두가 통할 것 같다 얘기를 하셨대요. 또 당시에 그 미국 시장에서 그 아시안 푸드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만두. 중국식 만두가 그냥 찌지 않고 그냥 만두를 그 자체로 냉동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도 좀 달라요. 거의 고기 함량이 엄청 높고 느끼하네요. 좀 약간 그렇죠. 채소는 이제 좀 적게 들어가고 이제 근데 또 한국 스타일 만두는 또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담백하죠. 한국 만두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피도 두껍지도 않고 얇잖아요. 속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재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살코기, 단백질 뭐 이런 거 지방 그게 다 골고루 들어가. 영양소도 또 풍부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외국인한테도 승산이 있다 이거. 통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럼 해봐라. 그렇죠. 해라. 해. 근데 또 이 노희영 대표가 또 여기서 또 인생 명언을 또 날리는데요.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시장
시각과 소비자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안을 찾는다. 네. 대안 없이 비판과 비난만 쏟아내는 것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설득을 시키려면 이해를 시키려면 대안을 제시해야죠. 그렇죠. 네. 노희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이제 how to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물어보잖아요. 야 그거 반대로 이제 듣는 사람 있죠. 야 그거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예. 네. 그런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어렵게 이제 결제를 얻고 난 후에 네. 노희영 대표가 가장 먼저 한 거는 만두의 레시피를 만들 셰프팀을 구성하는 거였습니다. 레시피를 그 어떤 공장화 시킬 수 있는 기술자 찾는 게 매우 중요한데 거기서 노희영 대표가 좀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고향만두 2위는 풀무원, 3위는 이제 CJ 백설. 그러니까 이제 CJ의 이제 만두 기술자, 최고의 만두 기술자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3위였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네. 예. 그때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던 냉동팀의 그 연구원은 있었거든요. 한 명. 강기문 씨라고. 그분을 만나는 게 된 겁니다. 그때 연구원한테 이제 나와 함께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함께 할 수 있을지 물었답니다. 쉽지 않은데 이제 열심히 해보겠냐. 근데 그분이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분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새 프로젝트를 맡는다는 게 그분한테도 굉장히 부담일 텐데. 예.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그쵸. 나도 해도 괜찮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마지막이니까 이제 한번 어떤 명예. 그렇죠. 예. 이제 그분은 이제 생산 개발자로 선정하고 이제 리서치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예. 전국의 모든 만두를. 그렇죠. 그 올리브 TV 채널에 만두 명가라는 6부작 다큐멘터리를 동시에 그때 찍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마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CJ 이제 올리브란 채널 그 방송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쵸. 채널 브랜드. 아마 그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아마 촬영팀이랑 같이 그쵸.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만두를 찾으러. 만두만 진짜 신물나게 먹은 거죠. 이게 만두왕 자체가 소량으로 샘플로 만들었을 때는 맛있죠. 무조건 맛있죠. 근데 이제 네. 공장은 대량 생산하면 이제 맛이 바뀌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네. 예. 기계의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맛을 포기하지 않고 그 대량으로 나오는 그 샘플조차도 소량으로 만들었을 때와 같이 거의 맛 차이가 나지 않게 그 레시피를 딱 만든 거죠. 그게 기술이네요. 예. 생산하자마자 그냥 출시부터 그냥 대박이 그냥 매진이 그냥 연속으로 따다닥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비비고가 예. 한국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비비고 만두 예. 이게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성공한 걸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지고 와서 성공한 거죠. 그 미국 거는 이제 그림 보니까 좀 포장도 다르더라고요. 예. 그 완당 만두.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이제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 미니 완탕 요 컨셉으로 나온 거죠. 뭔지 입에 알겠어요. 작은 건데. 왜냐면 이게 만두가 그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작으면은 한번 그냥 맛보기도 좋고 맛있으면 계속 먹을 수 있고. 그 경쟁이 그 중국 링링 만두 있잖아요. 그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반대로 해서 이제 더 뭔가 차별화. 맞아요. 네. 그걸 준 거죠. 그 대단하네. 미국에서 통했네요. 예. 그 글로벌 브랜드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제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때 또 마케팅을 또 싸이랑 같이 했잖아요. 예. 싸이가 또 마침 그때 강남 스타일 예. 그게 엄청 떴다고. 그걸로 막 그냥 장난 아니었을까. 싸이어 싸이랑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예. 가는 곳마다 그냥 싸이랑 같이 가서 그냥 만두 먹어 제끼니까 그냥 1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는 이제 다른 버전의 만두가 들어왔잖아요. 예. 왕교자 만두 이걸로 예. 시작을 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와서 광고한 게 그거였대요.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 네, 맞아요. 네. 서울에 오면서 만두 먹는 장면. 네네. 의미를 부여한 거죠. 네. 그렇죠. 또 노희영 대표는 그 비비고 맛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두 딱 먹다가 맛이 이상하다? 바로 그냥 회사에 전화한다. 퇴사를 했는데 예. 거기 사람도 아닌데. 담당자한테 바로 의견을 전달한답니다.
사람은 참. 그러니까 애착이 하면 애착이고 그렇죠, 욕심이면 욕심이다. 아니 좀 그런 거죠 뭐. 네. 그 뭐라 그래야 돼? 자식 같다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원작자의 그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맛에 대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또 이제 비비고가 성공을 합니다. 네. 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그 비비고 같이 성공을 하신 노영 대표님을 알아봤는데 예. 더 많은 에피소드, 그렇죠. 더 많은데 이거 정리하려면 이거 하려면 네. 하루가 일주일 있어요. 내내 해야 네. 돼요. 하루, 이거. 하루는 하루는커녕 일주일 네. 내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보면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엄청 독하기도 하고. 예. 네. 별명이 뭐 마녀. 마녀, 아 맞아요. 네. 본인도 이제 마녀라는 걸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밑에 직원들은 엄청 피곤하죠. 그래서 네. 아 뭐 해왔더니 뭐 안 봐도 비디오 네. 아니겠습니까? 대신 이분이 하는 게 있다면 근데 네. 이분이 how to 이제 정확히 그걸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틀렸다 아. 그런 걸 이제 알려주신대요. 보고서를 이제 가져오면 이제 어느 부분이 어떻고 어떻게 다시 써와. 그게 포인트를 딱 집어주는 아 맞아요. 네. 아니 그게 좋은 거죠. 예. 첨삭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것처럼 아니 이제 그거 그걸 해준다고 아니 알려주는 거 없이 그냥 이거 해봐 그거 뭐딴 거 다시 해요. A 그 상사는 A를 생각하는데 부하는 뭐 B, C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거 뭐 일 엉망 되는 거죠. 네. 대신 이제 그 좀 까다로운 대신 이제 정확히 이분이 또 디테일에 미쳤잖아요. 그렇죠. 3mm. 그렇다 보니까 그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 예. 이제 어떤 그 철학, 모토 뭐 이런 게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뭐 브랜드라는 게 아기를 출산한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애착이 많이 간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네. 그렇듯이 아까 이제 CJ에 예. 바로 전화한다고 맛이 달라지면. 예. 그냥 갓난아이가 끊임없이 손을 타는 것처럼 어떤 브랜드는 초기에 만들 때 그 각별하게 그 어떤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키울 때는 아이 기르든 모든 것을 다 계획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시장을 통해 키워지는 것만큼 더 세심해야 되고 아이가 밖에서 다치고 오는 것처럼 갑자기 경쟁 브랜드가 타격을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방법이 필요하다. 아,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게 브랜드의 이제 생명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아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브랜드라는 게 키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마음, 네 맞아요. 예, 이런 걸로 브랜드를 계속 이제 고민하고 이제 뭐 어떤 생각하고 그렇죠, 네, 막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뭐 여기 다친다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브랜드에 이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그것도 이제 아물게 해서 이 브랜드가 다시 본인의 길을 갈 수 있게 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뭐 아이 키우듯이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면 절대 실패할 수 없다. 맞아요. 이런 믿음과 어떤 생각을 확고히 가지신 분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살아온 게 보면은 보통 분은 아니에요.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보통 분은 아니에요. 안 갈 때 이제 유학 가시기도 했고 본인의 상황에서 최대로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서 진행하신 분이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아무것도 없이 와서 계약도 따내고 그렇죠. 본인의 이제 어떤 직원들이 이제 단가 경쟁을 했을 때 그것도 그냥 안 하겠다라고 선언도 하고 비슷한 직종이지만 아예 다르게 하는 걸로 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아예 또 전혀 다른 분야로 이제 전환을 또 하기도 하고 거기 와서 그것마저도 어떻게 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으로 들어가고 대중적인 브랜드를 위해. 네. 대기업에서 글로벌 그렇죠. 브랜드까지 이제 성공을 하신 분인데 하여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배울 점이 되게 많았어요. 저 조사하면서 철저하신 분이고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러니까 철학이 있고 마인드도 있는 분이고 이분이 한번 이제 마음 먹고 진행한 거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그냥 진행이 되는 정도의 철저함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 디테일에 미쳤다라고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많네요. 설득까지 해서 아예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가 되게 재밌어요. 이분은 치약도
굉장히 많이 쓰신대요. 뭐 5개인가 7개 쓰시고. 취향이죠. 아 근데 자기는 이제 본인은 새로운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신대요. 그다음에 그 시청률 그거를 예, 시청률 추이는 항상 확인한다. 확인을 왜냐면 하시고. 요새 소비자들이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게 맞아요. 이분한테 굉장히 네. 관심사고 네. 아이디어의 원천. 그 트렌드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시는 분이고 음. 왜냐면 그게 사실 그 트렌드라는 게 어딜 사람들이 보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는 데에 가서 뭘 해야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뭘 하면 누가 보겠어요. 보이는 데 가서 그걸 해야 성공을 할 테니까. 직접 들으셨잖아요. 예, 전 현장 가서 직접 그분 강연을 네. 직접 들어봤죠.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실제로 이 스피커로 듣는 거라고 강연에서 듣는 건 다르거든요. 이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엄청 잘 알 텐데 그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호흡하는 것도 있고 목소리도 어떤 강약을 조절해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그런 게 있으셨나요? 아, 그분은 그 좌중을 압도하시는 그 엄청난 또 힘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예, 강약을 조절한다든지 예. 어떤 호흡이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뭐 대기업에서 임원진도 앞에서 뭐 PT 뭐 이런 거 직접 다 그렇죠, 하셨기 네.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예. 했으니까. 아우, 그 장난 아닙니다. 저도 한번 예. 진짜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뭐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진짜 한번, 여기에 예. 모실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해야죠. 네. 예. 저는 이분의 그 어떤 책 표지에 멘트가 딱 생각나네요. 마음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모두에게 너무나 절망적인 시기다. 나는 이 책에 담긴 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갈고 닦아 제대로 세상에 덤비는 싸움닭이 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그 싸움닭들은 응원하고 지지하는 멘토가 되길 자처하는 바이다. 정리를 하자면 이분은 이제 본인 보통 사람은 아니다. 네. 그렇죠. 진짜 마녀일 수 있다. 네. 마법을 부리진 않지만 마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되죠. 네. 예, 이제. 아유, 네. 한참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길었어요. 이제 마지막 코너 이제 어제를 펼쳐라. 아, 좋네요. 오늘 어제를 펼쳐라는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뜻 아시죠? 예. 네. 모든 일이 그냥 잘 풀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뜻인데 이 만자가 이제 일만 만자에 네, 사자는 일사자. 네, 다 일이에요. 주 7일입니까? 만자, 네. 형통, 네, 예. 형자는 이제 형 통할 형. 예. 그다음에 통자는 이제 통할 통. 아. 네. 교통할 때 또 통자가 이 예. 통자잖아요. 네. 해석해 보면 일이 형통하고 통한다. 그냥 술술 풀린다는 네, 거죠. 맞아요. 휴지처럼 그냥 화장지처럼 술술. 예. 네, 쭉 잘 풀린다. 예. 이렇게. 저희도 네, 그런 어떤 기운을 받고자 네, 만사형통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근데 또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정마다 네. 또 어려움, 또 시련 뭐 이런 게 있죠, 네, 있죠. 있어요. 예. 네. 왜냐면 거기 그걸 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 하나가 올 때 다 와요. 맞아요. 다 터집니다. 네. 하나가 싫은데 하나가 싫을 뿐이거든요. 근데 다 싫게 돼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그걸 되겠죠. 이제 극복하고 이제 네. 예, 열심히 노력하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네, 예. 이제 말해주겠지만 예.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 만사형통 술술. 네, 잘 풀리게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예.